두바이. 그 이름만으로도 빛나는 고층 빌딩, 금빛으로 덮인 자동차, 그리고 시간보다 앞서 나간 도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이미지 아래에는 이 사막의 기적을 흔들리게 만드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고급 자동차들이 주차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차에 방치되어 있고, 야심차게 만든 인공섬들은 서서히 물속에 가라앉고 있으며, 최근의 홍수는 이 반짝이는 꿈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두바이의 번영시대가 치명적인 붕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15가지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4월, 두바이는 24시간 동안 평소 1년치에 해당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다룬 것과는 다른 의미가 이 비가 두바이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공항 중 하나로 호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고급 자동차들이 고속도로를 떠다니는 모습은 마치 욕조 장난감 같았고, 기술 발전의 상징인 두바이 메트로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200편이 넘는 항공편이 취소되어 수만 명의 승객들이 발이 묶였고, 학교는 문을 닫고, 사업은 멈췄으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두바이는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기후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걸프 지역에서 극단적인 날씨가 새로운 정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80억 달러 규모의 빗물 배수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예기치 못한 하루의 비가 현대적인 도시 하나를 마비시킬 수 있다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두바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홍수는 단순한 인프라 문제 이상을 드러냈습니다. 두바이의 빠른 발전은 지속 가능성보다 화려함을 우선시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가 위로, 그리고 바깥으로 확장되었지만 환경적 현실을 고려한 계획은 부족했습니다. 물 한 방울도 소중한 사막에서 이번 홍수는 도시 계획의 치명적인 실패를 보여주었고, 이 문제는 앞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수백만 달러짜리 슈퍼카들이 공항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 먼지로 덮여 키는 여전히 점화 상태로, 대시보드에는 손으로 쓴 사과의 말이 적혀 있는 모습은 두바이의 슈퍼카 묘지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 현상은 두바이의 실제 모습에 대해 불안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이 차량들은 도난당한 것도 장식용으로 버려진 것도 아닙니다. UAE의 금융법이 너무 가혹해서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대신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최근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수표가 부도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비즈니스 실패나 직장 상실을 겪은 외국인들은 자산을 남기고 도망치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였습니다. 몇 년 동안 두바이에서는 슈퍼카 묘지라는 명칭이 생기면서 수백 대의 고급차들이 몇 달씩 방치되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사막과 열기에 의해 손상되었고, 그 사진들은 과잉과 실패의 상징으로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이 현상은 재정적 붕괴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기보다는 도망치는 선택을 했다는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UAE는 이후 파산 및 부채 개혁법을 도입하여 이런 상황을 줄였지만, 두바이 슈퍼카 묘지의 전설은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부유함으로 유명한 곳에 고급차 묘지가 존재한다니, 이 현상을 실패의 상징으로 볼까요? 아니면 야망에 대한 교훈으로 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처음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설정하고 가장 흥미로운 콘텐츠를 계속 받아보세요. 두바이의 약 350만 명의 주민 중 10%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 에미라티 시민입니다. 나머지 90%는 영구적인 거주지나 시민권을 얻을 수 없는 외국인입니다. 이는 단지 특이한 것이 아니라 현대 도시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장기적인 법적 권리가 없는 임시 방문자라니,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건축물을 짓는 노동자부터 다국적 기업을 운영하는 CEO까지 모든 이가 영구적인 자리가 아니라 임시 거주자로 살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거주할 권리는 고용과 직결됩니다. 직장을 잃으면 대개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새로운 후원을 받지 못하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가슴 아픈 이유는 수십 년을 두바이에서 살아온 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학교를 다니고 이곳을 유일한 고향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동적인 경로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사업을 시작하고 친구들을 만들고 기억을 쌓은 뒤 언제든지 떠나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회에 깊은 뿌리를 형성하지 않게 만들며 커뮤니티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부족한 사회를 만듭니다. 모두가 일종의 이주 노동자이며 이는 향후 경제적이나 사회적 압박을 받을 때 그 기초가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두바이에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영구적인 시민권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시겠습니까? 댓글로 예 또는 아니오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만약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의 하이프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는 제게 추가 수익을 주며 계속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바이의 인공섬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가장 대담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중 하나로 동시에 환경적이고 재정적인 도전 과제를 나타냅니다. 팜 주메이라, 팜 제벨 알리, 월드 군도와 같은 개발 프로젝트들은 1억 입방미터 이상의 모래와 바위를 해저에서 옮기고 재형성하여 두바이의 해안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시켰습니다. 화려한 이미지 뒤에는 더 트러블링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섬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섬세한 해양 서식지와 산호초들이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변화된 해안 해류는 정체된 구역을 만들어 물의 질이 나빠졌고 이는 조류 성장과 해변 침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염과 침전물이 수영과 낚시를 위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데오 월드에 있는 땅은 대개 7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이상에 팔렸으며 가장 부유한 구매자들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많은 투자자들이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많은 부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유지 관리 비용은 여전히 높습니다. 침식을 막고 인프라를 보존하며 지속적인 환경적 피해에 대응하려면 계속해서 돈이 들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면 두바이는 결국 막대한 비용을 들여도 거의 이익이 없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섬들이 드러내는 가장 큰 문제는 두바이가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화려함을 우선시하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적 성장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산호초와 해안 서식지는 단순히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한번 파괴되면 그 손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두바이는 한때 세금 없는 부의 안식처로 유명했지만 생활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일상적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두바이는 최근 몇 년 중 가장 큰 생활비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주택은 가장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2025년 임대료는 평균 10%에서 20% 상승했으며 일부 인기 있는 지역은 25%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유틸리티 요금, 서비스 요금, 부동산 유지비용 또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장바구니 가격은 전년 대비 약 20%에서 25% 상승하여 중산층 가족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비는 더욱 부담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가족들이 의존하는 국제학교의 학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많은 학교가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학비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두바이가 세금 없는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주민들은 이 도시가 처음 입국했을 때보다 훨씬 덜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업에서 임금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소득과 지출의 격차가 커지면서 일부 장기 거주자들은 두바이에서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그들을 두바이에 끌어들였던 번영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면 두바이가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부유층만이 살아남는 도시라면 도시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노동자들과 교육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즈니가 2000년대 초반 두바이에 테마파크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두바이는 그에 맞서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3년 두바이는 세계 최대의 엔터테인먼트 목적지인 두바이랜드를 발표했으며 이는 약 27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월트 디즈니 월드의 2배 크기였습니다. 예상 비용은 64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두바이랜드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두바이의 오를란도를 만들려던 계획은 반쯤 완성된 프로젝트와 버려진 건설 현장의 혼합물로 변해버렸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대부분의 작업을 중단시켰고 IMG Worlds of Adventure, 두바이 미라클 가든, 글로벌 빌리지와 같은 몇몇 명소만이 두바이랜드 내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원래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두바이의 발전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계획들이 변경되었거나 규모가 축소되었거나 조용히 중단되었으며 두바이는 새로운 거대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두바이랜드는 두바이의 대대적인 발표와 그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길고 불확실한 여정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원래 두바이를 가족 관광의 주요 목적지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이 프로젝트의 느린 쇠퇴는 도시 성장 방식에서 더 깊은 도전을 강조합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보다 화려함을 우선시하는 경향이죠. 점점 더 큰 야망을 향해 나아가려는 두바이는 결국 끝내지 못한 상징들만 남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두바이몰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닙니다. 두바이가 화려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110만 제곱미터가 넘는 크기와 1200개 이상의 상점이 있는 이곳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내부에 머물게 하는 작은 도시처럼 설계되었습니다. 몰의 중심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수족관인 두바이 아쿠아리움과 수중동물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1000만 리터의 물과 3만 3천 마리 이상의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상어와 가오리도 포함됩니다. 사막에서 거대한 인공 바다를 유지하려면 기후 조절, 고급 수질 필터링, 동물 관리, 대규모 에너지 사용 등의 특별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수족관만 운영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은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비드 양부 팬데믹으로 여행과 관광이 중단되었을 때도 수족관은 여전히 팀과 유지 관리가 필요했으며 이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 요소에서 부담이 된 셈입니다. 이 몰은 두바이 경제의 노출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으며 방문객 흐름이 유지될 때만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두바이몰은 두바이의 가장 큰 강점이자 가장 큰 약점, 즉 화려함을 제공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보다는 화려함을 중시하는 모델 위에 세워졌기에 두바이는 야망과 회복력의 균형을 맞추는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여름, 두바이는 기후 미래를 명확히 엿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온은 약 43도까지 상승했고 습도는 90%에서 95%에 달하며 체감 온도는 62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인간 생명의 한계에 가까운 온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습도와 온도를 결합하여 사람의 천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시점을 보여주는 습구 온도를 사용하여 이 위험을 측정합니다. 이 온도가 35도에 도달하면 건강한 사람도 짧은 시간 노출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두바이 열파 동안 측정값은 그 위험한 지점에 가까워졌습니다. 강한 습도는 아라비아만에 비정상적으로 따뜻한 해수면 온도에서 비롯되었으며 도시에 밀집된 건물들은 도시 열섬 효과를 통해 열을 가두어 밤늦게까지 기온을 높였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극단적인 조건들이 더 이상 드물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런 더위 사건들이 걸프 지역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가장 더운 시간대에 실내에 머물라고 권고했지만 이 시간이 이제는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은 심각합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건강 위험이 증가하고 전력 시스템은 에어컨 사용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적응 노력이 없다면 두바이는 곧 매년 외부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시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두바이의 808m에 달하는 버즈 칼리파는 도시개발 철학에서의 인상적이고도 문제적인 모든 면을 대표합니다. 2010년에 완공된 이 빌딩은 15억 달러의 비용을 들였으며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온 1만 2천 명 이상의 노동자가 참여했습니다. 그 반짝이는 외관은 95km까지 보이며 두바이가 사막의 외딴 지역에서 글로벌 대도시로 변모한 과정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이 기록적인 높이 뒤에는 사람들이 잘 다루지 않는 조용한 현실이 있습니다.
많은 고급 아파트들이 팔리지 않거나 부유한 투자자들이 때때로 방문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주변의 다운타운 두바이 지역은 너무 비싸져서 사실상 초부유층을 위한 독점적인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버즈 칼리파는 두바이가 화려함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며 두바이가 무엇이든 가능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들에게 실제로 혜택을 주는 인프라나 주택, 환경 회복력 또는 사회적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었던 수십억 달러를 나타냅니다. 비평가들은 버즈 칼리파가 잘못된 우선순위의 기념비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보기에는 인상적이지만 두바이의 자원이 실제로 도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2024년에 두바이는 1872만 명의 국제 관광객을 맞이했는데 이는 두바이의 성공이자 가장 깊은 약점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관광은 도시 경제에서 매우 중요해져 방문객 수의 작은 변동만으로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이 취약성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여행이 중단되었을 때 두바이 경제는 급격히 축소되었고 호텔은 텅 비었으며 레스토랑은 문을 닫았고 많은 건설 프로젝트는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위기는 두바이 경제가 얼마나 관광에 의존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은 팬데믹을 넘어서 더 넓습니다. 통화 가치 변화, 지역 긴장, 주요 시장의 경제 침체 등은 방문객 수를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두바이 공항 CEO는 새로운 미국의 무역 및 비자 정책이 여행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경고하며 국제 정치가 두바이의 관광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는 위험을 더합니다. 2024년 4월, 홍수는 두바이 국제공항을 일시적으로 폐쇄시켰고 수천 명의 승객들이 발이 묶였습니다. 여름철의 강렬한 더위는 여행객들에게 두바이를 덜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금융, 물류, 부동산 분야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바이 경제는 여전히 관광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의존성은 도시를 국제적인 교란에 취약하게 만들며 두바이의 가장 큰 강점이자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무인 메트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완전 자동화된 메트로 네트워크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를 가로지르는 89km의 길이를 자랑합니다. 이 시스템은 두바이가 자동화, 질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기술의 전시물입니다. 2009년에 개통된 이 시스템은 두바이를 내일의 도시로 만들어주겠다는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차는 고층 빌딩과 유리로 된 쇼핑몰을 정확한 시간에 지나가며 운전자가 없고 지연도 거의 없으며 역들은 고급 호텔처럼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어 여행객들에게 그야말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매끄러운 모습 뒤에는 갈라진 현실이 존재합니다. 메트로는 계층과 성별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데 프리미엄 승객을 위한 골드 클래스,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여성 및 어린이 전용 차량, 그리고 나머지 승객들을 위한 일반 클래스가 그 예입니다. 운전자가 없더라도 명확한 계층 구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메트로 네트워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그들은 여전히 먼 곳에 위치한 노동자 숙소에서 살고 있으며 자신들이 만든 시스템을 이용할 돈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노선들은 상업적 및 주거지 구역을 연결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사는 지역은 대부분 제외되었습니다. 두바이는 2030년까지 모든 교통의 25%를 자율주행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무인 택시와 드론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 불평등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메트로는 두바이에서 이동은 자동화될 수 있지만 사회적 격차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더 넓은 역설을 보여줍니다. 두바이는 수년간 세금 없는 피난처로 자신을 홍보하며 개인소득세, 자본이득세, 그리고 최근까지 법인세가 없었기 때문에 창업자, 암호화폐 거래자, 다국적 기업들이 돈을 벌기 좋은 금융 오아시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 없는 이미지는 사실에 비해 더 많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두바이는 직접적인 세금 대신 면허 수수료, 의무적인 사업 스폰서, 비자 수수료, 도로 통행료, 비싼 부동산 시장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립니다.
사람들과 기업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것은 세금 신고서에 나타나지 않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3년 6월 UAE는 약 10만 달러 이상의 사업 수익에 대해 9%의 연방 법인세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세계적 기준에 비하면 소규모이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제로 세금 시대의 끝을 의미합니다. 국제적인 세금 투명성 요구와 OECD 규정 준수는 이전 모델을 지속하기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금 구조는 또한 사회적 격차를 확대했습니다. 고임금의 외국인 직원들은 편안함과 재정적 여유를 누리는 반면 도시를 만들고 유지하는 노동자들은 긴 근무 시간, 낮은 임금, 제한된 보호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없지만 인간적인 대가는 존재합니다. 두바이의 세금 회피 및 고유한 프라이버시 정책은 금융 비밀 보호와 자금 세탁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세계적인 감시기관들이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과거에는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된 정책들이 이제는 점점 더 부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금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에게 공통된 집착입니다. 금으로 장식된 라떼에서부터 작은 금괴를 만들어내는 기계까지 이 금속은 두바이의 이미지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성공과 동시에 계급에 대한 불안감을 상징합니다. 이 화려한 장면의 중심에는 두바이 골드 수크데이라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인들이 하루에 수톤의 금을 거래하며 민트차를 마시고 차분히 대화를 나눕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실제 시장이자 부분적으로는 무대 쇼로 두바이의 돈이 끝없이 흐르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금에 대한 집착은 때때로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금으로 된 얼굴 치료, 금으로 덮인 자동차, 심지어 금박이 뿌려진 디저트까지 여행객과 온라인 스타들에게는 완벽한 카메라 장면이 될 수 있지만 두바이에게는 화려함을 중시하는 브랜드 전략일 뿐입니다. 두바이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일하며 만든 도시에서 공공의 금에 대한 집중은 깊은 사회적 격차를 드러냅니다. 금빛은 불평등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습관은 또한 두바이가 세계적인 금거래 허브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증이 어려운 출처와 약한 검사가 비판을 받았으나 규정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두바이에 밀폐된 프라이버시와 약한 집행은 여전히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두바이와 금의 관계는 그 도시의 성장 전략을 반영합니다. 어떤 것이 비싸 보이면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석유에서 벗어나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은 두바이에게 심각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가 증가하고 전기차가 보편화되면서 두바이가 석유를 통해 일으킨 부는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석유를 많이 생산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이 지역의 석유 부유 국가들에 의존해왔습니다. 걸프 지역의 주요 석유 생산자들은 신규 석유 프로젝트를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환경에는 긍정적이지만 두바이의 부동산, 관광, 금융산업을 지원했던 자금 흐름을 제한합니다. UAE와 인접 국가들에서 석유 수익이 감소하면서 고급 부동산 수요가 둔화되고 석유 생산 국가들로부터의 관광이 줄어들며 주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이 제한되었습니다. 두바이의 경제는 꾸준한 투자와 높은 소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부가 줄어들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의 UAE의 참여는 현재 석유 가격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드러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가 더 저렴해지고 전 세계 석유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이 의존성은 점점 더 큰 위험이 됩니다. 두바이의 지도자들은 기술, 물류, 청정 에너지 분야로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바이는 석유가 아닌 세계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두바이의 위치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로 많은 주민들이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매년 100mm도 채 안 되는 비와 자연적인 강이 없으며 거의 고갈된 지하수 자원만이 존재하는 이 도시는 담수화에 의존해 프레시워터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UAE 전역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의 90% 이상이 담수화로 생산됩니다. 두바이의 거대한 제벨, 알리 발전소와 담수화 시설은 단기적인 보안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도시를 장기적인 환경적이고 에너지적인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담수화는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바다에서 나오는 염수는 아라비아만의 해양 생물을 해치고 탄소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두바이의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물 수요는 효율성 개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UAE 정부는 이 의존성을 인식하고 1억 약 900만 달러 규모의 글로벌 워터 어워드를 비롯해 태양광 담수화 및 물 절약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급격한 도시 확장과 기후 변화의 영향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뭄을 겪는 도시들과 달리 두바이는 인공적으로 물을 생산하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변동, 기술적 실패, 환경적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인 더위는 이미 담수화 성능을 저하시켜 두바이의 물 미래는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변화에 취약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 불안한 현실들은 두바이가 직면한 불확실하고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미래를 전반적으로 그려냅니다. 기후재난으로 전체 도시가 마비되고 경제적 의존도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환경 파괴와 사회적 불평등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그 존재의 근본을 위협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들은 불가피한 붕괴의 경고 신호일까요? 아니면 두바이가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이 시스템적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바이에 살거나 방문한 적이 있다면 이 문제들을 직접 겪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두바이의 미래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벨을 켜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